김동섭의 인사이트 주식명가 MTNW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오프닝하면서 자막을 FOMC는 지났고 공매도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두 가지 좀 읽어주십시오. FOMC 회의가 일단 끝났어요. 끝났는데 시장에서 예상치를 벗어나지는 못했죠. 금리 동결하고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지더라도 제거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다음에 1,200억 불을 매달 국채 800억 불, 그다음에 주택저당채권 400억 불을 사겠다. 이렇게 나왔죠. 시장에서는 그 연준 FOMC를 기다렸지만 그 결과는 뻔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상승을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FOMC 회의 전에 블랙록의 릭 리더스라는 그 CIO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퍼링을 올 한 10월 정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사실 흘렸어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올 6월 연준 회의 때 아마도 논의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상황 속에서 FOMC 회의를 하니까 그 결과가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 이런 생각을 시장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실적, 그 다음에 지표, 그 다음에 코로나 이 세 가지가 또 핫 이슈예요. 근데 실적은 반영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다만 오늘 장 끝나고 애플이 매출이 한 54%인가 증가했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의 선물이 오르고 있는 거 빼놓고는 사실 실적이 시장에 반영 못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전체 이익의 4분의 1이 될 정도니까 다른 실적이 없는 상황이었고 지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미국이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경기부양책이 맞나라는 의문점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질랜드라든가 이스라엘,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고 있죠.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인도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코로나로 영향권을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고 어느 나라는 코로나가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쭉 그어서 월봉은 돌파가 됐는데 주봉에는 목표치가 34,200을 전후로 해서 플러스 웬만해서 200포인트 정도가 저항대가 있는 것 같다. 아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3주 정도가 됐는데요. 계속 그 자리에서 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끝난 5주선 차트는 5주선을 일단 붕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의 실적이 오늘 본장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는 주봉도 완성이지만 월봉도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봉이 현재 음봉 2개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오늘하고 내일 밤에 미국장이 더 올라서 양봉이었던 요 첫 번째 캔들을 메워주는 음봉이 혹시 나오게 되면 월봉상으로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시장에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 자리를 돌파하면 정말 많이 갈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공매도죠. 공매도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왜 문제가 되냐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 공매도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를 중지했던 나라들이 꽤 됐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는 6개월 만에 공매도를 마무리를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1년을 했어요. 2번을 하면서 그 2번 하는 시점에 주가는 폭등을 했어요. 한 1,000포인트 더 올랐고. 그 다음에 3개월을 또 연장을 했어요. 3개월 연장해서 이제 그게 마지막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매도가 금지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는데 그 공매도가 이제 시작이 돼요. 이게 시작이 되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공매도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높아졌던 부분에 대해서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가 진행이 되니까 아마도 주가를 좀 흔들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기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지 사실 연기금도 요 근래는 계속 매도였어요. 매도하다가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매수하고 매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판까지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기금이거든요. 기금 보시면 거의 매일 매도했잖아요. 매수가 중간에 한 500억 정도 있는 거 빼놓고는 거의 매도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주식 확대 비중을
주식 비중을 1% 정도 확대를 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공매도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사고 어느 종목을 매도할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기금도 주식 매수할 여력이 있지만 더 매도를 해서 총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공매도가 진행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일방적 매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위쪽으로 가는 쪽만 수익이 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내려가는 쪽도 수익이 나요. 물론 전면적 공매도를 재개는 아니지만 대형주 위주라는 것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음 주부터 조금 시장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3,266을 이번 주에 돌파가 못 된다면 아마 역사적 고점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공매도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개인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개인도 한 4,000명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그들도 역시 같이 공매도를 같이 쳐버리게 되면 일단 우후죽순 형식으로 공매도가 막 나올 확률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또 쇼커버링도 또 나오는 종목이 상당히 생길 수 있고 아주 혼란이 좀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진행된 시점에서 일정 기간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그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면 외국인은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4월에 외국인이 컴백했다 막 해가지고 4월 중순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4월 달에만 외국인이 한 2조 정도 매수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 뭐 그런 분위기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현 선물도 다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화요일까지는 4월 20일까지를 보면 4월 20일까지는 정확하게 그 뉴스가 딱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외국인이 2조 9천억의 현물을 매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선물도 7천억을 매수하면서 방향성을 선회시키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물론 제가 보는 기점으로는 현물은 3월 10일, 선물은 4월 13일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일단 4월 기준으로 이제 리포트가 나오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4월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2조 9천억, 그다음에 선물도 7천억을 매수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4월 20일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를 날짜를 오늘로 한번 바꿔보면 오늘까지 바꾸면 현물은 1조 1천억이 돼서 거의 1조 5천억 이상이 나가버린 상황이 돼버렸고요. 선물도 지금 거의 다 7천억에서 600억으로 줄어든 상태예요. 그것도 그나마 오늘 외국인들이 약 3천억 정도, 3,400억 정도 선물을 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윗끌림 만개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올랐다가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이제 윗끌림 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외국인들이 사실 4월에 전체적으로 현재 매수로 잡히지만 그들의 들은 매수 규모는 절반 이상 나갔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사실 외국인 기관이 확실한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5월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는 5월은 첫째 날부터 공매도 재개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매수는 어쩌면 고점 부분에서 물량을 좀 확보해서 공매도 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굉장히 쉽지 않은 공간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현재 위치는 이 추세 연장선에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하방을 아마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얘기를 해줬고 여기까지 잘 왔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번 아주 큰 방향성의 애를 좀 먹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추세 연장선으로 보면 현재 자리는 되게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3,266이 돌파되면 정말 큰 장을 연다고 보는 거고 돌파가 안 된다면 이거는 슈팅일 거다라고 판단하고 그 추세 연장선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지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근데 이 자리가 아시겠지만 미국도 1, 2, 3의 추세 연장선과 마주하는 자리라는 거죠. 또 나스닥도 쌍봉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트가 붕괴가 됐어요. 그러면 1000포인트라는 것이 19년 7개월 만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쉽게 무너졌을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위치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4월에 기원했다는 이 하나를 100% 다 신뢰하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변동성 있습니다. 13포인트 올랐어요. 뭐 오늘 하락한 거에 비하면 어제 낙폭이 컸고요. 예, 결국 개인들은 오늘도 뭐 공모 자금 이런 데 많이 가 있고요. 외국인 기관도 좀 함께 삽니다. 변동성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시장 공감 10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동성 있는 장세 중심 잡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